안녕하세요. 미탐TV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우량주 사전 22번째 시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잘 아는 회사시죠. 그래서 1975년도에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이 만든 IT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업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MS 오피스 프로그램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OS. 그래서 우리가 키면 이제 맥북 말고 일반적인 PC들 보면 윈도우 화면에 딱 윈도우 창이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는 걸 만드는 데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규 사업을, 물론 이제 게임 관련된 사업들도 합니다. 게임하고 서피스라고 하는 패드 같은 거, 컴퓨터 패드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그동안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가 회사가 CEO가 바뀐 이후에 상당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또 변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년 전만, 2, 3년 전만 해도 또 인텔처럼, 최근에 인텔처럼 인텔이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도 정체하고 이런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년이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CEO가 바뀌면서 이제 구독 서비스로 변경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 컴퓨터를 사서 OS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워드나 엑셀 이런 것들을 카피나 이런 것들로 샀었잖아요. 그래서 USB든 또는 이렇게 CD로 집어넣어가지고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을 깔거나, 또 그걸 이렇게 크래킹해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또 쓰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들이 월 구독 방식의 구독 서비스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현금 흐름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안정성들이나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사업 전략이나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상당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제 3조 달러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이냐. 과거 대비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높은 상태에 있는데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고점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 우량주 사전을 통해서 현재 실적들, 비즈니스들, 그 다음에 종목 진단 및 AI 적정 주가 관련된 것들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클라우드 쪽이 이제 가장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다 그러면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로 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그냥 빌려 쓰는, 그러니까 내 PC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서버단에서 이렇게 내려받아서 쓰는 이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들로 다 지금 바뀌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PC에도 클라우드형 구독 서비스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제일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돼 있는 이제 퍼스널 컴퓨팅이랑 이제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PBP라고 돼 있는데, 이쪽 부분하고는 매출이 다 두 개 비슷해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팅은 뭐냐면 윈도우 OS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깔면 이게 OS를 구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OS, 그 다음에 서피스라고 하는 패드, 아이패드처럼 그런 패드 판매하는 하드웨어죠. 그 다음에 게이밍,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한 3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 요거는 MS 오피스, 그 다음에 인수한 링크드인, 요런 데서 나오는 매출 부분들이 한 32% 정도가 매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클라우드 사업들이 없다가 이쪽 부분이 확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률의 성장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미국하고 다른 해외하고 5대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좀 보시면 이렇게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친 거 중요한 것만 몇 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매출의 성장을 보시면 지능형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거든. 애저라고 하는. 그게 이제 2022년도에도 매출이 22% 정도 성장하고 2023년도에도 19%. 그러니까 약 20%씩 뭐 2년 연속 더 성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실적을 이끄는 거는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VP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PVP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반면에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OS나 또는 이제 그 서피스라고 하는 패드 이런 쪽들은 매출이 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편이고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1등이 클라우드, 2등이 PVP, 구독 서비스, MS 오피스 구독 서비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의 영업이익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PVP가 36%, 퍼스널 컴퓨팅이 25%. 아까 우리가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뭐 35, 33, 33, 뭐 이런 정도의 비슷한 구조였지만 이익의 구조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약 40%, 그다음 PVP가 36%, 퍼스널 컴퓨팅이 2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업 부문마다 마진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초기 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에 고객들을 확보하고 나면 마진율이 제일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VP 구독 서비스니까 이것도 역시 월 구독 베이스로 계속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팅이 25%,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은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향후에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기별 실적이나 실적을 발표할 때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작년 연간 또는 4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 실적들을 발표할 때 클라우드 사업의 전망이나 올해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 수치가 실제로 4분기 전체 실적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셔가지고 요 정도의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10년 동안 실적 분석을 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히 잘 이때부터 척척척척 성장해왔죠. 그래서 구독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서 쭉 성장을 해왔는데요. 2021년도 이 회사는 6월 이제 결산 법인인데 6월달 결산 법인이니까 작년 실적들은 이미 끝났고 2022년도 요 예상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2022년도 올해 6월 말까지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두 분기는 이미 한 분기는 이미 발표가 났고 한 분기는 아직 발표 안 했고 나머지 연간에 대한 데이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7.5%, 영업이익 순이익이 한 30% 정도 했고요. 올해도 매출액이 약 1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을 성장해 아까 부분에서 클라우드 쪽, 그 다음에 PVP 쪽이 이끌 것이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도 18%, 13%.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매출액이나 이익 덩어리 자체가 엄청나게 큰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매출액을 15% 이상씩 늘린다는 건 엄청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주가가 비싸지 않을 때는 사서 좀 장기간 보유하는 형태의 전략들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률을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의 이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는 비슷한데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게 마진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쪽의 매출의 성장이 계속 가면 갈수록 영업 마진율이 높아지고 매출액이 성장하는데 영업 마진도 좋아지니까 영업이익의 규모라고 하는 덩어리 자체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구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도 좋아지고 그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021년도 9월 기준의 연한산으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42%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최고의 마진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형태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고, EPS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상 EPS가 9.2달러로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분석을 좀 보면요. 이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S&P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한 4, 5개월 동안은 뭐 크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만 그 뒤에부터는 이 회사의 실적들이나 저평가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S&P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좀 보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51% 정도 주가 상승률을 보여서 시장을 초과한 수익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 차트를 좀 보면
현재 시점이 요 시점인데,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다시 더 추가로 올라서 뭐 지금은 2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3조 원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주가가 미끄러져서 뭐 예전처럼 다시 저평가되는 뭐 280달러 여기까지 갈지, 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주가 차트의 흐름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의 전망치나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들이 가는 방향이 결국은 주가가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면 좀 더 과열되기도 하고 또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마주치는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뭐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요 방향이랑 일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는 사실은 이제 뭐 경쟁사를 어떤 그룹을 보느냐에 따라 뭐 놓는 게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만 좀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총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경쟁사라 보기보다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보면 시총이 지금 2조 4,700억 달러인데, 네, 이게 과연 3조 달러를 또 이 회사도 돌파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42%고 PER이 37배, 어도비는 46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도비에 비해는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가격으로 보면 얘가 어도비가 2,600억 달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으로 보면 한 10배 비싸지만 이익은 10배 이상 훨씬 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도비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라고 하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익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ROE도 뭐 몇 프로죠? 7%가 상당히 낮죠. 얘네들 ROE가 앞에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48%, 42%에 비하면 낮은 편이죠, 한 자리.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아마 서비스나우도 이쪽 부분의 지표들은 향후에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지금은 뭐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올라오고 주가가 조정이 받으면 어느 순간에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업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 근데 이제 언제 살 거냐는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점으로만 보면 서비스나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배당 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분석을 보면 주당 배당금이 이렇게 매년 꾸준히 늘어왔죠.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꾸준히 줬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 배당 미드필더 있잖아요. 그런 데 딱 해당되는 기업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뭐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고 이익이 계속 올라가서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낮은 배당 수익률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이런 형태들이 배당 미드필더인데, 그런 기업의 유형에 잘 속하는 기업이 바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겠죠. 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한 2.4달러 정도가 배당금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배당금하고 현금 흐름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2달러대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막 급등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거의 8, 9달러 정도 사이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당 배당금이 지금은 뭐 2달러 초반대이지만 얼마든지 더 올려서 뭐 3.5, 4달러, 5달러, 6달러까지 늘려줄 수 있는 룸을 충분히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익이 조금 멈춘다 하더라도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지금 보여줬던 그 주당 배당금 성장 정도는 그냥 가볍게 늘려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여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진단, AI 종목 진단이랑 적정 주가 부분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점 만점에 92점이고요. 전체 12위입니다. 그러니까 6,200개 미국 기업들 중에서 12위고 상위 0.2%고요. 이 5개 항목의 합계로 92점이 나왔는데,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만 약간 조금 낮은, 그러니까 성장성이 매우 높지 않다는 거지 3.5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기업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독점력에서 거의 다 만점을 받아서 92점을 받은 그냥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 가격만 맞으면 늘 언제든지 사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AI 적정 주가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보시면 현재 요 빨간색이 이제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요 차트는 최근 1년 동안의 차트예요. 1년 동안의 차트고 요 파란색 라인이 적정 주가예요. 적정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 그게 뭐 이익일 수도 있고요. 자본일 수도 있고요. 또 매출일 수도 있고 뭐 에비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올라가면 이 상황들을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에 2021년도 7, 8월 여름 시점에는 오히려 적정 주가 대비해서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요때 시점보다 언제 저평가됐었냐 보면 이 적정 주가 라인하고 붙어 있었던 시점이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싸게 거래했던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여기 2021년도 한 10월 정도 되는 요 시점에는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가 이제 훨씬 더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저평가에 딱 들어가 있는 일시적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가격이었던 거죠.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 아마 제일 싸게 거래됐던 거고, 최근에 보시면 2021년도 12월에 보면 또 적정 주가 라인 밑으로 지금 아까 주가 차트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일 때마다 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적정 주가 이하로 하락하는 그 시점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대략 이익이 한 18%에서 2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라인 자체도 또 한 360달러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1월 4일 기준으로 329달러 정도인데 여기에서 하락하면 또 저평가 영역으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괜찮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실적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 쪽, 그런 쪽의 매출이나 가이던스, 그 다음에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발굴하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